어머님들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영어 지금 늦은 거 아닐까요? 아마도 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제가 시작부터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의 영어 시작에 적기란 있다 없다? 적기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 세계에서 모국어보다도 영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나라가 아마도 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가 돌을 좀 지났을 무렵부터 장난감보다는 교구들을 좀 사주었는데요. 어머님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원목이나 자석으로 된 알파벳 교구들을요. 저는 아이가 소근육이 조금 생겼을 때 아이에게 A라는 모양의 알파벳 레터를 아이에게 A칸에다 넣는 연습을 시켰거나 아니면 B랑 C 같은 알파벳들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씩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역, 니은, 디귿은 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은 별로 안 했어요. 교구를 사긴 했지만 A, B, C, D를 더 많이 했고요. 한 3세쯤 됐을 때부터는요. 어머님들 낱말 카드 아시죠? 저는 낱말 카드도 영어랑 한글을 같이 샀었는데요. 사실 한글 낱말 카드보다는 영어 낱말 카드를 더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apple 또는 book 이런 낱말 카드를 아이에게 보여줘서 아이가 하나씩 뭐 둘 중에 고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한다거나 이런 연습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한 4세, 5세 때는 지역 근처에 문화센터에서 영어로 하는 발레 또는 영어로 하는 체육 이런 거 어머님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영어로 하는 쿠킹 뭐 이런 것도 영어로 하는 미술 이런 것도 보내시더라고요. 사실 영어로 그렇게 수업에서 많은 단어들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자가 붙으면 뭔가 조금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센터에서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이가 생기면 아이들은 어디를 가죠? 영어를 많이 노출시켜주는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에 가죠. 또는 그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저희 아이도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영어 선생님이 오셔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선생님이 책도 읽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정말 영어에 갖고 계시는 관심은 지대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어떻죠? 저는 사실 한글은 작년 5세 이제 후반부터 가르쳤어요. 기역, 니은, 디귿 쓰기를 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책은 조금 읽었으나 한글을 진짜로 쓰는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아이가 단어들을 쓰는데 삐뚤, 빼뚤, 그리고 뭐 다 틀리죠. 받아쓰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을 보통 언제 떼나요? 라고 선배 어머님들께 물어보면은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글은 학교 가기 전까지만 끝내면 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8세 이제 3월에 학교를 가면 그 전 1월달이나 2월달 방학 때 후다닥 문제집을 몇 권 사서 좀 써보기 연습을 하고 입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으니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해야 영어가 적기인 거죠? 저는 돌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빠른 건가요? 아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조금 교육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뭐 태교부터 영어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에게 영어로 아기야 오늘 잘 잤니? 잘 있었니? 이걸 영어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시작 시기를 놓고 언제가 적기냐고 물어본다면 적기는 절대 없어요. 적기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적기죠? 바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즐겁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인 거예요. 물론 빠르게 시작하면 할수록 아이가 조금 더 리스닝을 잘하고 뭐 스피킹의 발음이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많이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목표가 있으니까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아마 작게는 어떤 분들은 수능 입시, 대학에 잘 가려고 영어를 공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해외의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기를 바래요. 또는 UN이나 WHO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최소 15년간, 5세 때 했다 하더라도 15년은 영어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모국어보다도 먼저 배웠으니까 모국어처럼 말을 하고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읽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아이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주변에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고3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점에 가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어떤 문제집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나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아이들이 EBS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거의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수능에 EBS 문제집에서 70%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3들은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고 EBS 문제집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식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예 70% 여기서 낼 거야 라고 범위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영어 점수는 잘 안 나와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제가 저번 주에 저희 고3 학생이랑 풀었던 지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대학 다국적 기업이 윤리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여 심각하게 환경에 끼친 실태. 자, 주제가 이거였어요. 다국적 기업이 윤리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여 국제사회에 끼친 환경적 실태. 이게 한 지문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문, 보통 지문들의 길이가요, 이 커다란 시험지 안에 4문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4문제를 하면 보통 길이가 최소 15줄에서 25줄까지는 되는 거고요. 이때 한 문장의 길이도 5줄에서 6줄이 돼요. 한 문장의 길이가요. 그리고 이것을 1분 40초, 1분 50초 내에 읽고 맞춰야 해요. 틀리는 게 2-3개밖에 없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문, 그냥 얘기만 들어도 힘드시죠? 자, 그럼 영어로 당연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가서 한글 해설지를 한번 보실까요? 한글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국적 기업이 윤리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제사회 환경에 끼친 실태라니요.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1분 45초 안에 읽고 맞춥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들도 다 수능 세대이실 텐데요. 지금 수능이 만약에 문과인지 이과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영수의 탐구까지 해서 총 4과목을 시험을 보는데요. 이 중에 유일하게 절대평가인 과목이 있어요. 절대평가라고? 수능이 절대평가가 있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아니 도대체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가르쳤는데 영어를 왜 절대평가로 해? 절대평가라 함은 자, 90점이건 99점이건 100점이건 모두가 다 1등급이라는 거고요. 9자만 붙으면요. 89점이어도 85점이어도 80점이어도 모두 다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안에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같은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89점 받은 아이는 80점이랑 똑같이 2등급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죠.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1점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00점 받은 아이랑 나도 똑같이 1등급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꾼 이유. 자, 교육의 정책이라 함은 모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 다 바뀌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시장인 사교육 시장까지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정책을 바꾸었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아이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얘기인 거죠. 조금이라도 영어의 사교육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영어를 좀 쉽게 하게 하기 위해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제 지문을 예를 들어드렸듯이 정말 쉽지 않죠?
거의 모든 지문의 예가 그렇습니다. 경제, 경영, 윤리, 의학, 철학, 심리, 교육, 환경, 그리고 플러스 요즘엔 어떤 내용까지 나올까요?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하죠? 영어는 항상 그 해에 가장 핫 이슈인 지문들이 예로 많이 나와요. 지금 작년부터 질병에 관한, 전염병에 관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핫 이슈는 환경이었거든요. 대기오염이나 토질오염이나. 그런데 최근 작년부터는 전염병에 대한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당장 고정으로 알고 있던 경제 경영에 플러스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영어 지문들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머님들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너무 불쌍하죠? 이걸 해 나가야 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영어에서 1, 2등급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오늘 단어를 한두 개 더 외우고 영어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고 책을 한 권 읽을 걸 두 권 읽는다면 누구는 7세, 7세에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5세에 시작을 하고 누구는 3세부터 영어 DVD를 틀어줘서 맨날 읽었고 들었다면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영어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만약에 자녀분이 6세나 7세라면 최소 13년에서 대학 수능 입시까지 13년, 14년, 15년은 영어를 가져가야 하거든요. 함께 가야 해요. 이렇게 긴 마라톤에서 우리 아이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영어를 잘하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즐겁게 즐겨야 하고 몰입해야 해요. 한글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즐겁다고 읽고 풀고 있어야 해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즐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즐거운 걸까요? 왜 영어가 재밌죠? 그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의 문화가 좋고요. 영어를 쓰는 나라들의 문화가 좋고 그 책을 읽는 게 즐겁고 영어로 노래 부르는 게 한국 가요 듣는 것보다 더 즐겁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영어가 재밌어요.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지금 오늘 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 아이가 오늘 단어를 한 개 더 외웠느냐, 책을 한 권 더 읽었느냐 이걸 보실 게 아니라 아이에게 혼 그만 내시고 아이에게 너 오늘 에세이 썼니? 단어 몇 개 외운지 테스트 해보니까 가져와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아이가 즐겁게 책장에서 영어책을 꺼내오는지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데 이게 팝송인지 아니면 파닉스송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즐겁다고 끄적여서 뭘 쓰고 있는데 한글 단어보다 영어 단어를 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한번 봐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적기인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학원에 떠밀어 보내고 내가 너를 몇만 원을 학원비를 보냈는데 내가 너 이렇게 비싼 영어 DVD 사주고 책을 샀는데 왜 안 읽어? 왜 아웃풋이 안 나와? 사람들 있는 데서 한번 얘기해봐. 오늘 여행 갔으니까 해외여행 왔으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봐. 저 이런 부모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너 영어 유치원 다녔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요? 이거 영어로 물어봐봐. 이렇게 아웃풋을 돈 투자한 대비 너 말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반대로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그럼 어머님들도 뭐 최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생활 영어 할 수 있으시죠? 해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머님들 하실 수 있나요?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몇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이가 영어를 즐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말 답이에요. 제가 어머님들께 어머님들은 저기 뒤에 계세요. 저만 아이랑 손잡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편에 진짜로 근거를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저를 봐주셔서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